자,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의 결산 정리 붕괴 중에 수익과 비용에 발생하는 붕괴가 아닌 것은입니다. 결산을 하면은 수익과 비용이 들어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문제 의도가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답. 근데 차변과 대변 중에 비용과 수익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소모품비 대체 붕괴. 뭐 이거는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가 있으니까 비용인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리고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둘 다 부채예요. 그럼 수익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붕괴가 아닙니다. 2번은. 그럼 3번 이연 붕괴, 선급비용, 선수수익. 선생님 이것도 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급비용은요, 회계 처리하면은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대표적으로 들어가요.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료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수익 계정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인 부분. 뭐 이거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수익 비용에 들어가는 붕괴가 아닌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2024년 말 보험료 미지급금은 30만원입니다. 2023년 말 보험료 미지급금은 20만원이며 보험료 발생 금액은 50만원이다. 다음 중 2024년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2024년 말 보험료 미지급금은 30만원이에요. 그럼 2024년도 12월 말자 금액이 되는 거고, 2023년 말 보험료 미지급금은 20만원이에요. 얼마냐면은 2023년 12월 말이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2024년도 1월 1일자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은 얼마냐면은 2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금액은 얼마냐면은 50만원. 거기에 기말 금액이 얼마냐면은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금액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급해 있는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에 30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40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퇴직급여를 DC형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회계 처리인 경우 올바르게 처리한 것은 입니다. 주식회사 JB는 DC형으로 가입하고 800만원을 각 직원의 IRP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입니다. DC형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확정기여형이죠. 확정기여형의 특징은 누가 관리해요? 그렇죠, 개인이 관리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하고 4번은 쓰이지 않는 계정 과목이고 2번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잘 안 쓰여요.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DB형인 경우에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확정 급여형일 때, 회사가 관리했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3번이다 라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34번하고 36번은 감사에 대한 문제고요. 35번은 부채 비율에 대한 재무 분석 문제인데 문제 순서가 조금 달라요. 제가 하나씩 밀어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순서가 다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적정 의견은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 처리가 깔끔하고 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다. 맞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뭐 손색 없이 뭐 완벽하게 잘했다. 그러면은 적정 의견 주는 거죠. 그 다음 2번. 외부 감사는 공인 회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장부가 올바른지 절차대로 잘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거죠. 공인 회계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사항도 보고 그래서 감사를 해서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감사를 해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부적정 의견은 회계감사에 대한 회계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경우 해당하는 절차다. 그래서 이거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차이가 뭐냐면은 한정 의견하고 부적정 의견하고 좀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한정 의견은요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맞는데 2개 정도 틀린 경우가 얘기를 하고 시정 요청을 하는데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 의견이고 부적정 의견은 10개 중에 5개는 맞는데 5개는 틀린 거예요. 근데 시정을 명령하니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적정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경우죠. 해당하는 절차. 그러면은 의견 거절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견 못 내겠다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회사가 너무 부정부패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럼 의견 거절. 내까지 위험하겠다. 아니면은 회사에 대한 자료 자체가 이제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의견 거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한정 의견이 3회 이상인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해당된다. 상폐 사유는 이게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잘못되면은 상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예, 바뀐 지도 꽤 됐고.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는 한정 의견이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경고식으로 해줍니다. 자네 경고야. 자네 경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세요. 경고고 두 번째는요 레드카드입니다. 이건 폐지입니다. 세 번까지 안 봐줘요. 이거 야구 아니에요. 이거는 그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고,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 의견이 3회 이상이 아니고 2회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상폐 사유가 됩니다. 부적정 의견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무조건. 의견 거절 한 번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재무분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해당하는 내용 중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이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제가 맞췄고요. 부채 비율은 이제 찾는 부분이죠. 그 부채 비율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결론은. 부채 비율은 총 부채에서 그 이제 자본, 총 자본 금액 이렇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율을 그냥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부채 총계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6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누기 총 자본이 얼마냐? 3천만원, 420만원, 3,420만원.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51.46%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회사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다음 해당하는 의견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유고요. DAIT 가면은 감사 의견 그 파일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22년도 겁니다. 참고로 이 회사가 이후에 감사를 안 받았더라고요. 회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농업회사 법인이라
이제 회사에 맞게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땡땡 주주 및 이사의 기준 2022년 4월 10일에 의견을 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농업회사법인 땡땡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장후면동표, 현금흐름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요약한 재무제표의 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봤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의견을 내줘요. 여기가 핵심이죠 이제.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명 안 했다는 뭐예요? 의견 자체를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의견 거절인 거죠. 그러니까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에요. 거기서 이제 의견 표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에 뭐 단락에서 이게 답이거든요.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은 부적정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밑에 줄 보면은. 근데 여기가 이제 핵심 답안을 내놓는 거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부적정 의견은 표명을 합니다. 표명을 하는데 10개 중에 5개가 개판이니 그 5개에 대해서 이거는 영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부적정 의견이다 라는 의미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거는 의견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그래, 말 그대로 의견 거절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올바른 건 몇 번? 의견 거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에 주석의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없는가? 자, 봅시다. 1번. 회사의 여러가지 부연 설명을 통하여 내부의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내부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이제 정확한 얘기로는 내외부 여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 약간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2번 입니다. 주석이 부연 설명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죠.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이 있음으로써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이런 의미를 조금씩 알 수는 있게 돼요. 그래서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DART 사이트를 통하여 감사법인의 주석 중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다트라는 사이트죠. 다트라는 사이트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검색을 하는데, 근데 회사를 누구로 할지는 모르겠으니 그냥 그냥 철강이라고 볼게요. 그냥 철강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많죠. 정보 코드가 있는 걸로 할게요. 뭐 여기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사업보고서죠. 사업보고서고, 이제 여기에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재고자산 활동 뭐 이렇게 있고요.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업업 뭐 이런 거 없잖아요. 회사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에 대한 사항이 이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주석 이제 부분이 있죠. 이 주석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주주 현황이라고 있어요. 주주 현황.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용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특정 사람을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분이 대표이사일 거예요. 아마 대표이사일 거고, 기타는 여기에서 이제 설립된 아마 가족분들 이제 부분도 이제 있을 거고, 외부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 현황이 누구인지 이제 딱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연히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주석에 대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제 회사가 있다. 회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다. 뭐 이제 뭐 여기 이제 이거 다 떠요. 제가 다녔던 금성산업도 다 뜨고요. 대구은행에도 온전자금도 있네.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대출이 좀 꽤 되죠.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이렇게 해가 그래서 DA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는 의미가 되죠. 맞다는 의미가 되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 4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적용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DART 사이트 보면 있어요. 아까 제가 안 보였을 뿐인데 DART 사이트 가면은 아까 우리 회사 보여준 거 있잖아요. 거기 주석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했냐, 뭐 선의선취법 썼냐, 아니면은 뭐 평균법 썼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에 파악할 수 없는 거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재무정보에 의해 재고자산에 의하여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기 매출 원가와 평균 재고자산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딱 인터되어 있어요. 회전율은 매출 원가와 평균 재고자산 금액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매출 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3,400만원. 여기에 평균 재고자산만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러면 했을 때 20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20회가 나오려면은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은 얼마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3,400만원에 나누기 20을 해도 17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170만원이 맞다고 했을 때 340만원 나누기 170만원만큼 나눠버리니 20회가 나오는 거죠.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70만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말잔액이 얼마냐 이걸 알려면은 기초금액이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기 2로 했을 때 17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역으로 돌리면 되죠. 역으로 돌리면은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니 340만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 두 개 다 합쳤을 때. 그럼 나누기 2로 했을 때 170만원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기말금액은? 그렇죠. 240만원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자료입니다.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누구인가? 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고 읽어볼게요. 인찬입니다. 매출 원가는 3,500만원이며 매출 총 이익률은 41.67%입니다. 자, 볼까요? 자, 매출 총이익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 원가 빼가. 그러면 이때 해당할 매출 원가 얼마예요? 3,5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00만원이 되더라 라고 보는 거죠. 그럼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매출 총이익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아니죠.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만큼 나눠주시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41.67%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기호입니다. 세전이익은 305만 5천원이며 단기 순이익률은 5.26%입니다. 세전이익은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비용 빼면 되죠. 그러면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해서 조정해 주면 되죠. 아니면 역으로 올리면 되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원에서 5천원 더해주고 250만원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05만 5천원. 자,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단기 순이익률은 5.26%입니다.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은 41,55000 나누기 6천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0.052, 5.26%가 됩니다. 맞죠? 원래 여기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5.25 합쳐서 5.26이 됩니다. 두 번째 자릿수까지 합치면. 자, 그 다음 진효입니다. 영업 외수익은 5천원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잡손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실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손익이 나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경우에는 원미만 절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통신요금에 대한 절사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요금 이런 거 절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이유로 이제 잡이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잡손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금액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금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감사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해명하면 돼요, 그냥. 근데 영업의 수익이 5천원 금액 크지 않은 것까지 맞아요? 잡손실이 분명합니까? 아니죠. 잡손실은 비용인데 영업의 수익에 들어간 부분은 뭐예요? 잡이익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정원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10%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업이익이 600만원 나왔고 매출액은 6천만원이니 10%가 나온 게 맞죠. 그래서 맞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올바르지 않게 설명한 거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원본에 대한 40번은 그 주당 순이익에 대한 문제는 출제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단기 순이익은 2억 원에 주당 순이익은 주당 10,000원이다. 뭐 산식은 아시다시피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나왔냐니까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억 원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른쪽 하고 이걸 왼쪽으로 돌려버리면은 2억 원에 나누기 10,0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몇 주예요? 그렇죠. 2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에 2만 주 나눠도 10,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난이도는 조금 높게 했다면 맞는 거고 비슷하면 비슷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을 해서 보시는 거 좋고, 정식적인 기출문제는 저기 카페 가면은 얼마 좀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풀이 해설이 없으니 조금 답답할 거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2024년도 문제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창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작권 피해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 그대로 만들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숫자만 변형해서 만들면은 저작권 걸려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다른 내용도 이렇게 해서 곁들여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블로그나 네이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회의관리 2급 합격하고 회의관리 1급도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매우 감사합니다.